통신 확인하겠습니다. 통신 확인. 커피 한잔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보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97% 이제 얻었는데 교재랑 이제 싱크로율 좀 맞춰보죠. 우리가 이제 1.7.4절에 첫 번째 머신러닝 알고리즘 응용을 이제 소행을 이제 하면서 그 기존에 이제 48페이지에서 27번 입력에서 X 트레인 이제 Y 트레인인데 요거는 인제 그 기존에 이 훈련 시험 데이터를 이제 나눠 놓은 상태로 이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요렇게 인제 했고, 그리고 인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상세하게 인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항상 그 테스트 세트를 통해서 모델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점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수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 결과 요 32 번에서 테스트 세트 정확도 이제 97, 요 두 개가 인제 그 두 가지 인제 방식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직접 인제 수행하려면 요런 식으로 이제 평균을 음 연산을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인제 연산을 해 가지고 직접 인제 계산하는 그런 인제 방법이 있고, 아닌 경우에는 인제 요 그 모형 자체에 스코어라고 하는 이제 편의 기능이 있어요. 네. 어차피 인제 이거는 그냥 편의 기능일 뿐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이제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면 이제 이게 맨날 하는 일이거든요. 요렇게 인제 Y 프리딕트를 한 다음에 요렇게 인제 획득하는 게 맨날 하는 일이니까, 요거를 인제 한 번이라도 좀 줄여 주기 위해서 이 모델에서 스코어하고 X 테스트랑 인제 Y 테스트를 이렇게 넘기면 내부적으로 그 위에서 해 줬던 일을 그냥 인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인제 편의 기능일 뿐이죠. 그래서 인제 똑같은데, 요 인제 프린트에서 인제 accuracy라고 하는 것은 네 요렇게 인제 되고, 소수점을 이게 저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으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제 퍼센트로 하면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인제 예측값이 필요할 때는 명시적으로 이제 프리딕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테스트 점수가 이제 얼마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델의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편의를 도모하면 좋겠죠.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결과적으로는 이 교재에서 인제 약 97% 인제 정확도를 이제 보인다. 여기서는 지금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이제 표현하라고 했거든요. 요거랑 그 우리는 인제 뭘 썼냐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퍼센트를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인제 뭐에 대응하느냐면 소수점 세 자리까지를 표현을 한 거에 곱하기 이제 100을 한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쪼끔 더 이제 상세하죠. 근데 97.4 인데 반올림을 하면 97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이 소수점 두 자리까지 평가를 하면은 이제 97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서의 결과를 대체적으로 우리도 이제 재현을 했다. 그런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 '야 이틀이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 1 장을 못 벗어났는데?'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 관련해서 인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제 다뤘고 다룰 것이고 이런 점들 좀 확인드리면서 인제 갈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간신히 여기 이제 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요 지도 학습 인제 2 일부터 인제 4 일차 오전까지 대체적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 요 K 최근접 이웃이라는 알고리즘의 원리는 이제 요번 그 오늘의 마지막 2 시간에 살펴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로 돌입을 할 거고, 그리고 인제 그 내일은 주요하게는 요 선형 모형에서 인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3 일차. 이게 그 분량이 얼마 안 돼 보이죠. 분량 안 돼 보이는데, 이 선형 모형이 기계학습과 딥러닝에서 차지하는 이제 중요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선형 모형은
기계 학습을 이제 대표하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고 기본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걸로 인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인제 그 4 일차와 이제 3 일차 후반하고 인제 4 일차 오전까지는 요 결정 트리랑 이제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 요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이제 드릴 거고, 마지막에 이제 신경망이 있는데 요거는 그 여기서 논의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5 일짜리 과정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딥러닝 전용으로. 그래서 그 5 일을 얘기해야 헉헉헉 '아 딥러닝이 이런 거구나.' 이게 일단 기본은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논의 없이 이 신경망을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좀 피상적인 이제 편이고, 이걸 통해서 신경망을 더 이해한다기보다는 알쏭달쏭해 주거나 어떤 이제 불완전한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이제 많이 생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거는 간단하게 언급만 드리고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4 일차 인제 결정 트리와 인제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인제 수행을 하게 될 거고, 3 일차는 인제 주로 인제 선형 모형을 이제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어떡할 거야? 그죠? 나머지 인제 비지도 학습과 데이터 전처리인데, 이거는 그 선형 모형을 하면서 그 데이터 전처리와 인제 스케일 조정의 이제 필요성이 상당히 이제 대두를 해요. 그래서 선형 모형 내일 하면서 아마 인제 같이 인제 소개가 이제 되게 될 거고, 3 장과 3.4 절하고 3.5 절은 요거는 인제 5 일차에 진행이 이제 되게 될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4 일차 인제 범주형 변수 4.1, 4.2, 4.3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굳이 인제 장으로 나눠 써야 됐나 싶거든요. 그냥 하위 섹션으로 이제 그냥 범주형 변수를 다루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여기서 상호작용과 다항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형 모형 할 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선형 모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3.3 절하고 그 4 장의 한 상당 부분들이 선형 모형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선형 모형이 쪼끔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 게 있어요. 이 모델 평가와 이제 성능 향상의 일부를 우리가 인제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인제 평가 지표와 측정이라고 하는 요런 점을 일부 논의를 이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싶으실 것 같아서 이 375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같이 인제 보겠습니다. 이 375 페이지 평가 지표와 측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거는 다 읽지는 않고 그 음 굵직굵직한 그런 그 키워드만 이제 볼게요. 보시면 요 스캔이 별로 잘못됐는데, 불균형 데이터셋.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균형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왜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떤 지표를 써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불균형 데이터셋이 실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빈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제 상대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논의하는 것은 뭐 이미 이제 5 장에서도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를 할 때도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점들도 우리 인제 그 시간을 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 장의 인제 지도 학습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K 최근접 이웃을 이제 통해서 살펴볼 텐데, 이 알고리즘 자체에 시간이 걸린다기보다는 요 첫 번째 알고리즘을 의지해서 지도 학습의 분류와 회귀, 일반화, 과대적합과 과소적합, 뭐 최적화, 이런 논의를 드리는 데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데,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기계학습을 의 어떤 대표적 사례들과 이제 평가 방법론, 이런 점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델 평가하기 인제 49 페이지의 맥락이 인제 발생했다라고 인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제 97%를 이제 맞췄습니다. 그러면 100%는 아니잖아요. 종종 100%가 아닌데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사실 그 시각화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보통 이걸 뭘 틀렸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교재에는 없는데 교재에 없는 많은 내용들을 합니다. 이게 몇 개나 틀렸는지를 우리가 인제 알고 싶어요. 그럼 인제 97.4% 면 150개 인제 3% 정도 이제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제 그 Y predict와 Y test를 인제 보면 여기 인제 그 3% 150 개의 3%가 아니라 37개 인제 3% 이제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또 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이제 '충분히 잘했는가?' 그리고 또 '충분히 테스트의 규모가 큰가?'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 수치만을 보고서 '어 뭐 잘했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이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3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를 찍어서 맞출 확률이 3분의 1 입니다. 균형 분포를 이제 가정하면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빵이 아니에요. 30% 이상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제 97 이면은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수치가 너무 인제 작아지는 경우에는 이걸 이제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는 요런 이제 분석을 해 볼게요. 아까 이 시각화를 이제 해 왔을 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한 게 있잖아요. 뭐냐면 아마 틀렸으면 요쯤에서 틀렸을 거예요.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되지.' 이건 너무 쉽잖아요. 아마 요쪽 영역에서 틀렸을 건데 아마 인제 '요런 거를 이제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를 틀리는가가 그 알고리즘의 인제 속성을 드러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인제 시각화했던 거를 이제 다시 재현을 하고 거기에 겹쳐서 인제 예측을 같이 인제 시각화를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대비를 이제 해 줘야 되니까 아이리스 인제 프레임을 이제 플롯을 인제 해서 kind에서 인제 스캐터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인제 x는 x1 y는 x3 으로 하는 거는 인제 여전히 인제 동일하게 요렇게 인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논의 드린 점 중에서 요 컬러 자체를 유형의 인제 색상을 이제 부여해야 되는데 유형의 색상을 부여하는 걸 이번엔 2번 해야 돼요. 이제 예측에 대해서도 이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인제 알아냈던 거를 이제 간단한 이제 함수로 좀 이제 전환을 하겠습니다. 유형별 색상이 아까 인제 바로 인제 했는데 이번에는 인제 inline 함수로 이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레이블들이 인제 들어오면 그 레이블들에 따라서 RGB를 인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펜다스 인제 시리즈로 요 레이블을 이제 변경한 다음에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0 번, 1 번, 2번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RGB로 이렇게 인제 바꿔주는 인제 요런 인제 거죠. 그러면 이제 레이블이 이제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물론 인제 0 번, 1 번, 2 번이 인제 다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하에서 이렇게 인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제 이번에는 저런 함수를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제 유형별 색상에 아이리스에 인제 타겟을 인자로 넘겨 줘 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한 건데 살짝 이제 스타일을 이제 바꾼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알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그 데이터에서 이 아이리스 인제 그 프레임이 있는데 이 유형별 색상 자체가 아이리스 타겟인가 아니면 이제 예측값인가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제 아이리스 프레임을 인제 플러스 하는데 유형별 색상을 이제 다시 해 주는데 여기서는 Y predict로 인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커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더하기 기호를 이게 사용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죠? Y predict에서 참 개수가 안 맞죠. 이 Y predict는 이제 37개고 아이리스 프레임은 이제 전체니까 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이제 그 수동으로 우리가 PLT에서 요 스캐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아이리스 프레임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테스트의 엑스테스트는 이제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캐터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엑스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컬러는 이제 Y predict를 이제 줄 건데 그거를 이제 유형별 색상으로 해 가지고 Y predict를 이렇게 이제 줄 겁니다. 그리고 인제 예측된 것들은 인제 동그라미가 아닌 인제 다른 마커를 사용해야 이게 예측에서 인제 발생한 것인가 아닌 건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좀 하고 꽃표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좀 잘 보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인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서 그 Y predict라고 하는 것의 인제 맥락이 인제 중요한데 이 Y predict는 이제 위에서 획득을 했다고 이제 가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델의 predict에서 X 테스트를 이제 넘겨서 이제 획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하려면 여기서 이제 인라인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인제 그 평가 자체의 점수는 X 테스트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훈련 때 봤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100 점을 맞을까? 그런 것도 이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그 복사 붙여 넣기 해 가지고 어 훈련 시점에 인제 X train 이렇게 인제 하고 그리고 인제 X train 이렇게 인제 하고 얘도 X train으로 이렇게 인제 바꾸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인제 그 살펴볼게요. 그러면 인제 요렇게 보면 한꺼번에 인제 보니까 좀 잘 안 보이려나? 하여튼 요렇게 인제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껐다 켰다 하면서 인제 비교를 해 보든지 아니면은 그래프를 나누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요거를 이제 해 보시면 이런 거는 맞은 거예요. 이거는 인제 정답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존에 이제 Y로 표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인제 그 표기의 인제 편의를 위해서 맨날 인제 예측 이렇게 쓰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서로. 보시기에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정답을 Y로 표기한다면 예측값은 정답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요렇게 인제 모자를 씌우겠습니다. "그 요런 표기는 왜 쓰는 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이 정답은 없어요. 그냥 표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뭐 이때까지 많은 문헌들에서 요런 표기들을 이제 사용해 왔어요. 누군가 이제 그 쓰고 난 이후에 그 표기가 괜찮은데?" 해서 인제 그 표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인제 사용해 오기 시작하면 그 일종의 전통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제사를 왜 지내는가?" 물어보면 "아 옛날부터 지냈던 우리의 전통이잖아요." 근데 그건 왜가 아니죠. 그죠? 왜는 아니고 그냥 관습인 거지. 그죠? 이것도 왜는 없어요. 그냥 관습이야, 관습. 이건 관습이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에 파란색 꽃표가 쳐져 있으니까 요거는 정답하고 예측값이 인제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는 인제 서로 이제 동일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 근데 97% 니까는 이제 37개 중에서 3% 면은 이제 339 하니까는 한 인제 뭐 그 몇 개 안 틀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얘가 지금 오답이 났네요. 그죠? 요거는 정답하고 예측값이 지금 이제 달라서 색깔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죠? 요런 거 이제 틀린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요. 요거는 우리가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얘는 지금 표기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지금 테스트 데이터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거 훈련 데이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운이 좋은 거지. 왜냐면 얘가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데 이게 훈련 데이터에 인제 포함이 돼 버리면서 시험 데이터에 상대적으로 시험 데이터의 난이도가 지금 낮아진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훈련 데이터에 들어가면 그런 거죠. 물수능, 불수능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보니까 봤을 때 빨간색은 절대 안 틀리겠지. 빨간색을 틀리면 그거는 인제 "야 이거를 왜 틀리냐? 이거 점수 받으라고 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여기 선생님들 계시니까는 좀 그렇게 말하기 웃기네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면은 인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요거 인제 하나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인제 왜 다른 것과 대비해서 인제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왜 굳이 인제 초록색으로 했을까? 그런 점도 좀 이제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가지고서 우리 알고리즘의 원리를 같이 인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잘 확인되시면 엄지척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전진을 인제 해 보죠. 그래서 50 페이지와 이제 51 페이지에서 이제 정리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고 53 페이지로 이제 가서 지도 학습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죠. 이미 인제 논의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도 학습에서는 입력과 출력 샘플 데이터가 있고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예측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인제 아는 건데 좀 표기 정도로 이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훈련을 먼저 인제 시켜야 되잖아요. 표기 정리 참 돼 있으니까 그 준비된 걸로 깔끔하게 해 보죠.
그러면 인제 우리가 그 논의를 하는 이제 지도 학습은 인제 형태적으로 보면 이 훈련 시점에서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인제 알려 주니까 그런 의미로 인해서 지도 학습인 거고 라는 거는 이미 이제 공감하실 거고, 그리고 인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수학적으로는 그냥 임의의 함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인제 그 임의의 함수가 있고 그 함수를 인제 처리 그 함수의 입력으로서 인제 x가 이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입력에 대해서 뭔가 이제 출력을 발생하는 거를 이제 y hat, 모자를 이제 씌운 걸로 표기를 하기로 이제 상의를 드렸습니다. 관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그렇게 안 지내. 우리 집에선 피자 올려." 틀린 건 아니죠. 그죠? 그 옛날부터 이제 그런 뭐 "지금 약과 안 먹는다. 우리 전 안 먹고 우리 요 제사 끝나고 나서 우리는 제사밥으로 피자를 먹고 싶다." 하면은 그 집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습은 그냥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으면 뭐 '그냥 그렇게 할까?' 뭐 이런 거니깐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제 표기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요런 식으로 개념도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 그 방금 전에 논의 드린 것은 요 두 번째 문단에서 입력과 출력 샘플 데이터가 있고, 그죠? 그러면은 인제 수학적 표기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요 어떤 임의의 입력이 n 개의 수치값으로 이제 표현이 됐다 를 간결하게 표현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그런 표본들이 여러 개가 있다를 요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지도 학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제 여기에 대응하는 정답 y가 인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인제 얘기를 했는데, 그 입력과 이제 출력 샘플 데이터가 있고 라고 하는 요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수학적인 표기를 이제 쓰자면 이렇고요. 그러면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예측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점은 이런 거죠. 여전히 인제 수학적 표기를 쓰면 그림보다는 이게 쪼끔 간결하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의 입력을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인제 그 이 모종의 인제 함수를 거쳐서 예측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 함수가 소위 말해서 인제 모형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모형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1 번, 2 번, 3 번의 경우가 있죠. 기계적 모형, 메카니컬 모형이 있고, 이제 통계, 확률 모형이 있고, 아니면은 머신러닝적인 이제 방법론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제 한 대 싸잡아서 그 뭐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는 뭐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얘네들이 뭐 어떤 방법론을 쓰는지 요거는 이제 how죠, how. how인데 그것을 그냥 수학적으로는 임의의 함수 f다, 이렇게 인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력이 들어가서 뭐 그 방법론이야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맞췄는지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인제 일치하는가가 지금 인제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서술들을 우리가 그 수학적인 표기로 간결하게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입력, 출력, 샘플 데이터, 즉 훈련 세트로부터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만들고, 그 이 머신러닝 모델이 여기서 인제 F인 거죠. F. "우리의 목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정확한 출력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그 어디서 효력이 있어야 되냐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잘했어. 그죠? 그런 경우에 '아 이 함수가 유용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문장을 이제 볼까요? "지도 학습은 종종 훈련 데이터를 만드는데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런 거죠. 이 그냥은 안 돼요. 이 함수를 만드는 요 과정이 있는데 그 함수를 결정하는 과정이 학습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x에 대해서 이미의 인제 그 x에 대해서 그것의 정답이 이제 y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이런 지도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곧 보시겠지만 수많은 가능성을 가진 함수 중에 하나로 이제 확정되고 귀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제 무슨 말인가하면 이런 거죠. 그 애기들이 되게 어릴 때는 지금 이제 우리 집 제 아들처럼 어릴 때는 가능성이 이제 무한하죠. 그죠? 막 이제 뭐도 될 수 있잖아. 그걸 모르는 거니까. 그죠? 뭐 소질도 아직 모르고 상황도 아직 안 발생했고 이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점점점점 이제 커 나갈수록 이제 성인에 가까워질수록 어느 정도 이제 분야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제 뭐 가능성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이제 어떠한 특정한 것으로 이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인제 '이쯤 되면 얘가 인제 손흥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아니면은 뭐 '오타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뭐 딥러닝에 뭐 아니면 뭐 사업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이제 각각 전문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축구하라고 하면 그거 잘할까요? 잘 못하겠지. 그죠? 그럼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이 가능성의 영역을 이제 좁혀져서 이제 확정을 이제 지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인제 훈련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인제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뭐 20년 이상 소요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인제 여기서 인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요 각각에 대해서 이 y 값들을 만드는 것을 이제 종종 레이블링이라고 해요. 이 레이블링을 이제 하는 거는 이것은 뭐 세토사야, 이거는 버시컬러야, 버지니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노력이 들거든요. 뭐 그거를 인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종종 아니면은 어떻게 인제 유도해 가지고 그 레이블을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야말로 피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노가다가 이제 듭니다. 아이고 지워 버렸네. 그래서 그렇게 인제 수행하는데 이제 2.1 절의 이제 분류와 회귀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 아까 이제 표기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이제 다시 인제 말씀을 드리면 이 데이터들은 이제 보통 이제 실수값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미 인제 n 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 요렇게 인제 되겠죠. 고 그리고 임의의 xk는 이제 보통 이제 실수값이다. 그리고 인제 k는 1 부터 인제 n 개까지다. 뭐 이렇게 인제 쓸 수 있는데 번잡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 정도 쓸게요. 그죠? 특별히 이제 다른 이유가 없으면. 그리고 인제 이것이 학습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답 레이블이 인제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유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유형이라고는 용어가 이제 헷갈리니까. 우리가 인제 살펴본 대로 붓꽃들처럼 이제 유형 또는 이제 클래스가 이제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값들 자체가 그 정수값인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정수값이 아니라 부동소점 값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1.234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 강의에 기상청에서 전문가분들이 종종 오시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제 오셨고 그 온도라든지 이제 강수량 같은 거를 예측하면 "비가 오겠습니다. 얼마나 오겠습니다. 강수량은 얼마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해야 되고 온도 "내일은 춥겠습니다." 이런 요약은 인제 우리 기상캐스터가 뉴스에서 해 주시잖아요. 근데 정확한 수치를 일단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몇 도일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인제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춥다 덥다 이런 거는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정확한 수치를 이제 보고서 '아 이 정도면 춥지.' 이렇게 인제 판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동소점 값으로 이 목표값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회귀라고 합니다. 리그레션인데 이거를 이제 왜 회귀로 부르는가에 대해서는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습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그런 관습이 인제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거는 인제 곧 상이 드리게 될 선형 회귀에서 그런 이제 관습이 인제 생겼습니다. 그거는 인제 선형 회귀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는 상황에서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와 회귀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했고 그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붓꽃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54 페이지로 이제 가 보시면 방금 전에 이제 논의 드린 대로 요 회귀라고 하는 용어는 이 용어로서 공감하시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냥 이 y가 이미의 인제 실수값을 근사한 이제 부동소수점 값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이제 실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읽어 본다고 해서 그게 크게 공감이 될까 싶습니다. 이것도 뭐 공감이 안 될 만한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인제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55 페이지 2.2 절의 일반화 과대적 합, 과소적 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역시나 읽어서 납득하시기 좀 어렵고 구체적인 어떤 실습의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곧 발생할 거고 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58 페이지 2.3 절에 인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으로 인제 들어오고요. 여기서 인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적인 어떤 비교와 인제 탐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예제에 사용할 데이터셋들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요거는 인제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야 되는 기 때문에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쪼끔 더 알고리즘적으로 어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잠시 지나가고요. 인제 곧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63 페이지에 2.3.2 절의 최근접 이웃 같이 인제 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썼어요. 근데 우리가 썼는데 이거를 그냥 블랙박스 느낌으로 썼죠. 원리는 몰라. 근데 뭐 교재가 말하기를 얘가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길래 내가 어쨌든 뭐 썼어. 근데 아직 원리는 몰라. 이게 왜 잘 되지? 왜 97 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얘의 인제 장단점을 이제 파악할 수 있고 '아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에서는 잘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어렵겠구나.' 이런 게 납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인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살짝 읽어 보지만 살짝 읽어 보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다. 이거는 곧 공감하실 거예요. 훈련 데이터셋을 그냥 저장하는 것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의 전부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요거는 읽어서 납득을 하시기는 좀 어렵죠. 이게 어렵진 않지만 사람이 글을 읽는 것과 진짜 이해하는 건 좀 다르죠. 그럼 어떡하려 그러니? 만들어야지. 만들어야 해. 그래서 만들고 나면 아마도 이런 서술이 K 최근접 이웃의 동작에 대한 효과적인 요약으로 서술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K 최근접 이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모형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이제 그중에서도 KNN 이라고 하는 이제 모형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KNN을 논의하기 위해서 아까 이 시각화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재현하겠습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의 원리를 살펴볼 때는 이런 저차원에서 시각화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친숙한 코드고 이미 잘 작성된 코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KNN의 그 예측 방법에 대한 서술을 이제 보겠습니다. 보면 그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예측할 땐 훈련 데이터셋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 즉 최근접 이웃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서술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의의 지점에 점을 좀 찍어 볼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지점에 새로운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발생했어요. 근데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의 진정한 정답 Y를 몰라요. 근데 그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의 산점도를 찍어 보니까 요 물음표 자리에서 이제 점이 찍혔어요. 근데 얘가 그 진정한 정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아직 빨간색이나 초록색, 파란색의 색상이 이제 부여가 안 된 거죠. 그냥 그렇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죠? 그러면 뭐 이 5.5, 2점 얼마 정도겠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가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x new를 우리가 그냥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인제 5.5, 2.0 요 정도에서 그 찍어 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plot scatter를 수행을 하고 왜 그 얘는 플롯을 안 쓰냐 요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결과를 이제 안 내냐 하면 얘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그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인제 플롯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 XNe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ND 어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look and feel을 좀 통일하기 위해서 쟤도 그냥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면 어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요 XNew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플롯을 인제 수행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 줘야 되고 또 인제 한 가지는 그 얘는 XNew에 지금 그 열 제목이 X1, X2, X3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그럼 또 거기서 막 논의해야 될 점이 있고 그러니깐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인제 지금의 경우에는 인제 그냥 요 상태에서 ND 어레이에서 처리하는 게 더 간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제 그 보시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인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되고요. 그러면 인제 요쯤에서 인제 찍었을 때 그 얘가 그 좀 이제 큼직하게 이제 보이게 오서방 점처럼 이렇게 큼직하게 보이게 하고 그 아직 이제 색깔이 이제 부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제 블랙 이렇게 시크하게 아이고 컬러가 이렇게 인제 해 볼게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 잘 되면 제가 인제 오서방 코처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요거예요, 요거. 요게 지금 현재 Xnew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진정한 이제 그 정답을 모르는 상황이죠. 알면은 뭐하러 이걸 해요. 그죠? 몰라서 이제 모형을 이제 만들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알 것만 같죠. 그죠? 이게 여기 있어서 지금 "오 이거 몰라, 몰라." 뭐 이렇게 인제 된 인제 상황인데 이 Xnew에 대해서 이 레이블을 예측을 해 보라고 우리한테 그 물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걸 뭘로 예측할까요? 물론 예측은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0 번, 1 번, 2번 중에서 골라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하는데 뭐 "4 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지금 0 번, 1 번, 2번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지 4번 하면 이제 4 차원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인제 Xnew에 대해서 그 Ynew가 0 번, 1 번, 2번 중에서 고르라면 뭘 골라야 될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아마 0 번일 것이다.'라고 하는 저의 어떤 주장에 예측에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왜 그런가요? 대체적으로 요쪽 영역들이 뻘겋잖아요. 근데 요 근처 애들이 뻘겋잖아. 뻘건 애들이 0 번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주변에 있는 애들이 뻘거니까 얘도 인제 이쪽 영역의 것으로 이제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치. 그게 KNN의 방식이에요. 그죠? 그 주변에 있는 요 이웃들을 이제 가지고서 뭐 "야야 옆에 누구냐? 옆에 누구야? 아 옆에 뭐 빨간데?" 이러면은 그냥 빨간색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인제 저 교재에서 이제 잘 표현했지만 뭐 굳이 인제 슬라이드로 이제 표현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 저 요 그림에서는 이제 1 차원적으로 좀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에 인제 x new가 있다라고 하면 예측은 인제 요 가까운 게 동그라미면 동그라미를 하고 가까운 게 세모면 세모로 한다. 세상 간단하죠. 그죠? 요거는 인제 제가 그림의 인제 편의를 위해서 1 차원적으로 이제 한 거고 한 차원 좀 높여 갖고 2 차원의 공간에서는 인제 요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게 KNN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KNN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 X new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대로 실제로 이제 예측이 되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KNN 모형을 여기서 인제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인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고 여기서 인제 N네이버스라고 하는 것이 인제 이웃수예요. 그 이웃의 수를 이제 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인제 성능에 이제 영향을 이제 주기 때문에 이웃수를 지금으로서는 이제 1로 이렇게 인제 설정을 인제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인제 요렇게 인제 하고 그리고 나서 요 KNN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때까지 논의랑 쪼끔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지금은 이제 붓꽃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인제 성능을 얼마나 발휘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몇 퍼센트를 맞추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게 아니고 이 XNU라는 이제 레이블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의 예측을 이제 평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을 이제 해 버릴게요. 근데 또 한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요. 이 XNU가 우리가 2 차원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면 우리가 어떤 임의의 입력 벡터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기로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붓꽃 데이터는 4 개의 부동소수점으로 해당 벡터가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간결하게 이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데이터는 4 차원 데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들을 산점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그 데이터들이 분포하는 공간이 4 차원이 인제 필요하죠. 요런 식으로요. 뭐 3 차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3 차원은 아닌데 원근법의 뭐 원리를 활용해서 인제 하는 거고 4 차원은 인제 그리기가 쪼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2 차원 평면에서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샘플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얘는 1 차원 벡터라며. 1 차원 텐서를 한마디로 벡터라며. 맞아요. 근데 갑자기 왜 얘를 4 차원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든지 간에
이것은 여전히 이제 언제까지나 1 차원 벡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산점도를 표현하려고 한 거를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그 산점도로 표현을 할 때 필요한 공간 차원이 4 차원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4 차원 데이터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 4 차원의 샘플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게 말 맞거든요.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4 차원이라고 부를게요. 그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각화의 용도로서 이 중에서 인제 2 개만을 인제 선별을 했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제 2 차원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X뉴도 지금처럼 표현한다면 얘는 인제 2 차원의 이제 데이터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 모형을 훈련할 때는 요 데이터 자체도 2 차원으로 구성을 해서 훈련해 줘야 전체적으로 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한 고려를 해서 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